조금만 하고 마칩니다. 자, 2시에 마치면 2시에. 알죠? 2시에. 2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자, 계약 비용의 부담인데, 이거 매매 계약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상방이 균분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566조. 매매 계약에 대한 비용은 상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상방이 뭡니까? 균분이다. 그게 시험에 그대로 냈어요. 옆에 기출지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측량 비용이나 계약 작성 비용 이런 것 어떤 건 전부 다 상방이 균분을 내는데, 등기 비용은 누가 냅니까? 매수한 사람이 지 앞으로 등기하니까 매수인이 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이전 등기 비용은 누가 낸다고? 매수인. 그럼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 안 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갔어요. 매매 효력가입니다. 매매 효력이 뭔데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매도인은 뭐 해야 되고, 재산권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되죠? 상식 아니야? 상식이지. 근데 중요한 게 과실을 누가 수취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과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재산권 이전 의무 나옵니까? 자, 568조 보시다. 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지급해야 됩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되지. 상방의 의무는 무슨 이행? 대금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는 동시행이지. 맞죠? 동시행이다 이 말이에요. 넘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 되고 자, 니은번에 이제 넘길 때는 압류, 가압류 있는 거 다 없애고 깨끗한 물건 넘겨야 되죠. 두 번째 줄까지 적으시면 돼. 완전한 물건을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넘기면 종물인 주유기도 넘어가 안 넘어가? 종된 권리도 넘어갑니다. 자, 주물의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적으시고 디귿번에 첫 번째 줄 적으시고 자, 그리고 리업은 아까 봤던 겁니다. 잔금 주고 목적물 재산권 이전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라고 봤잖아. 자, 이제 별표 해놓으시고 과실 기소. 과실은 누가 냅니까? 자, 일단 읽어봅시다. 587조.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 인도하지 아니한 자, 현관편에 돼. 인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누구 거라고? 매도인에 속한다. 매수는 목적물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에 뭘 지급해야 됩니까? 이자 지급해야지. 맞죠? 자, 그러나 대금 지급일에 기한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5월 2일 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에 중도금 주고 6월 잔금 주기로 했으면은 그때 맞춰서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고 밑에 기업번 두 번째 주까지 주시고 목적물이 매수인에 인도됐을 때는 과실 누가 친다고 한다고? 매수인. 또 대금 다 지급하면은 매수인. 매수인 돈 다 줬다는 얘기야. 내가 원룸을 샀는데 원룸에 뭡니까? 월세가 300만 나와. 근데 돈 다 줬어? 그때부터 과실 누가 치러갑니까? 매수인. 목적물 인도 받았다? 매수인. 그러면 목적물 인도도 받지 아니하고 대금 지급도 하지 않으면은 매도인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니은번의 세 번째 주까지 내용이고 그 밑에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밑에 기업의 판례 옆에 기출지문.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을 했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인도 받든지 대금 지급하든지. 알겠어요? 그 기출문 있죠? 별표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는 뭡니까? 옆에 가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장소는 인도 장소에 지급한다. 밑에 586조 인도 장소에서 한다는 내용 보시고 588조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빨간 딱지 붙이고 체크나 들어보 있으면 돈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죠. 상당 담보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데 그거 하기 전까지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재미있고 잘 안 나옵니다. 넘기면 예제 문제 바로 갑시다. 매매 예약에 대한 설명이다. 매매 계약이네.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답이네. 매매 계약은 낙성. 요물 계약은 뭐가 있어? 현대개보. 현대개보. 그럼 틀렸죠 이거? 1번 답이.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 요물 계약이 아닙니다. 1번 틀렸고 2번.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고 3번.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했죠? 자, 그리고 유상 계약이니까 매도인이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맞죠? 그다음에 4번. 타인 권리도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맞죠? 못 넘겨주면 담보 책임집니다.
5번 아까 봤다 보점은 매매 계약의 비용은 상방이 만다고 균분해서 부담한다. 했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옆에 32의 기출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31에 32에도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제 목적물을 넘기는데 여러분이 아파트를 넘겼습니다. 옛날 아파트 넘겼어요. 금이 가 있어. 예? 자, 빗물이 새. 그러면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수가 생겼어. 고쳐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입니다. 하자담보책임. 자, 그러면 고의가실이 없어도 책임져 안 져? 무조건 줘야 된다. 말이에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왜? 돈 주고 사니까. 유상계약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타이틀만 생각하면 돼. 법정 무슨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고 임의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임대차는 강의규정이고 임대차 앞에까지는 전부 다 우리 배우는 처음부터 배웠던 내용 끝까지 임대차 앞에까지는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걸 넘겼는데 이 금이가 있고 빗물이 좀 새고 이래가지고 이 매수인이 뭐랍니까? 지랄납니다. 뭡니까? 비가 세네 어쩌니 뭐래. 그래서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까달라 그래. 그래서 알았다. 1,000만 원 까줄게. 1,000만 원 까주는데 계약서에 다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고 특약을 딱 붙이면 그 이상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누수 생기든 말든 터지든 말든 상관없어.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 내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자,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도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이지. 그럼 교환이나 임대차에서도 뭡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담보 책임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일부, 전부를 넘겨야 되는데 일부를 못 넘겼다. 요 일부를 못 넘겼다. 그러면은 대금 까달라고 할 수 있죠. 매수인은 대금 까달라고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행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넘겨주기로 했는데 못 넘겨줬다. 계약 해제와 손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물건이 뭐냐면은 부동산이 아니고 마트에 가면 바가지 있지, 바가지. 마트에 바가지가 있는데 바가지를 받았는데 바가지 금이 실금이 가 있어가지고 물이 질질 샌단 말이야. 질질 새.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가서 바꿔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이게 뭐랍니까? 완전한 물건 달라고 해야지 완전물 급부청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뭐 샀는데 자, 뭡니까? 불량품이다. 그럼 바꿔달라 해야 되지? 그럼 바꿔달라 하면 안 돼, 이제.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민법을 배웠으니까. 알겠죠? 완전한 물건 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 내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다고. 대금 감액 청구, 해제와 손배 플러스 4번째 종유물일 때, 우리 아까 바가지 이런 것들일 때는 완전물 급부청구권. 종류가 몇 가지다? 4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담보 책임의 내용이 있는데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인데 자, 이게 이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있는 경우부터 얘가 쭉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 4월 달에 해놓읍시다. 4월 달에 해드릴게요. 4월 달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들어가서 이제 4월 달에 적기적하고 자, 499페이지 환매관입니다. 담보 책임의 종류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어려워요. 요거는 4월 달에 설명을 상세히 해드릴 겁니다. 자, 됐고 이제 뭡니까? 환매는 뭡니까? 소유권을 넘겼다가 도로 사오는 걸 뭡니까? 환매라고 해. 자, 소유권을 넘겼다가 도로 사오는 걸 뭐라고요? 환매. 자, 그러면 자, 판소노트 몇 페이지 핍니까? 86페이지 딱 펴시면 돼요. 환매. 자, 환매 설명도 갑니다. 이거 등기법 할 때도 배웠을 거예요. 환매. 자, 그러면 환매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환매. 친인척이 있잖아요. 친인척이 저희한테 전화 왔어요. 자, 니 돈 좀 빌리더. 그럼 내가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됩니까? 니 뭐 좀 있나? 이래야 되지. 있나? 그럼 없대. 그럼 전화 바로 끊으면 됩니다.
있대. 그럼 뭐가 있는데? 그 원룸 있나? 이래야 되지. 수익형 부동산 있나? 한 7억 빌려 달래. 그 원룸 있나? 7억짜리. 있대. 아, 그러면 이제 뭡니까? 소유권을 넘기고, 여기 월세가 뭐 한 500 나온다 합시다. 7억짜리인데 한 500 나온다. 좋다. 그래. 그러면은 소유권을 넘기고 다시 사올 것을 약정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자, 그래서 등기부등본 때 봅니다. 자, 그러면 각구는 소유권의 변동사항입니까? 맞아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저당권 어디 합니까? 을구. 전세고 설정? 을구. 전세권 이전? 을구. 저당권 이전? 을구. 맞죠? 지상권 설정? 을구. 소유권 이전? 각구. 좀 하네 이제. 됐어. 네.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래서 순위번호, 각구번호인데 뭐 사항란, 상란. 요거 이제 전산대에서 구분되어 있는데 옛날에 상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가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을 이전 등기합니다. 누구한테? 을에게. 넘겼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도로 사올 것을 약정합니까? 안 합니까? 무슨 특약한다? 환매 특약한다. 환매 특약은 주등기로 합니까? 부기등기로 합니까?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맞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 동시에 합니까? 동시에 하니까 순위가 동일해. 이전하면서 환매 등기 같이 하잖아.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포인트야. 나왔던 거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동시에 한다고. 그래서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슨 등기에 한다? 주등기 순위에 한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요? 네, 됩니다. 저당권 이전한다.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 2번인데 넘긴다. 2의 1입니다. 그 저당권을 그대로 권리를 받으니까 부기등기를 하는 거다. 알겠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등기법에 있어.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기등기도, 환매특약 등기도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의 1의 1이 됩니다. 부기등기를 한다고. 이런 내용도 등기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알죠? 자, 하여튼 그렇게 된다. 그래서 동시에 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넘겼다가 도로 사올 때는 무슨 대금 줘야 됩니까? 환매 대금 줘야 되잖아. 환매 대금은 어떻게 되는데? 매매 대금과 무슨 비용? 매매 비용만 주면 된다. 근데 과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와 상계한 것으로 본다. 망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자와 상계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왜 그런데? 얘는 뭐 받아? 월세 받잖아. 뭐 이자 받는 거 똑같잖아.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상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과실 수출 누가 합니까? 매수인 하거든. 알죠? 자, 그래서 친인척이 뭡니까? 돈 빌려달라면 뭐라 해야 됩니까? 있나? 뭐 있는데? 한 1억 빌려달래. 그럼 뭡니까? 오피스텔 있나 이래야 되죠? 오피스텔은 한 70만 원 받잖아. 오피스텔 누가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지금 비어있는 거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찾던데. 있으면 딱 소개해주면 되는데. 내보고 수강생들 내가 어떻게 다 가는 거? 수업 시간 한번 얘기해볼게. 했는데.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만일에 뭡니까? 한 5억 빌려달래. 5억 빌려달래. 그럼 뭐 원룸 있나 이래야 되지? 원룸? 네? 그럼 이 월세를 누가 받아? 매수인이 받지. 매수인 맞죠? 자, 그리고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걸 보기 때문에 이자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해. 요것만 주고 도로 사가는 거야.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인척이 돈 빌려달 때, 자, 수익형 부동산 넘겨라.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시원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는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도로 사가면 된다, 아이가? 맞죠? 그때 동안 난 과실 내가 취득하고. 맞죠? 그러면 내가 이자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나 과실만 취득하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뭐. 이 정도만 해주면 되지. 뭐. 맞죠? 자, 그래서 나중에 돈 주고 사면 돼, 다시 이거. 그 5년 안에 뭡니까? 1년 지나서 네 돈 다 주고 사면은 그다음부터 네가 과실 다 가져가라고 다시 월세. 맞아요? 이게 환매다고, 환매. 알겠습니까? 그럼 1억 빌려달라면 어떻게 하면 네 오피스텔 있나 이래야 되죠? 한 70만 받아야 되니까. 이자 대신 받는 거야.
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갈 때는 요거만 주면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환매. 환매 등기는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겠지? 그거 시험에 좀 나왔어. 시험에 나왔던 거. 자, 갑시다. 다 했어 벌써. 499페이지 환매입니다. 환매는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환매라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 환매권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 줬다가 다 도로 사오는 걸 말합니까? 환매. 됐어요? 넘겼다가 도로 사오는 게 환매다. 끝. 밑에 요건 보세요. 590조 갑니다. 이라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행합해야 돼. 별표. 동시에 하니까 순위가 부기등기니까 주등기 순위야죠.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할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2항 환매 대금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하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임대차 가기 전까지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3항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가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을 본다. 이자와 과실은 뭐한 것으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환매 기간은 우리 부동산만 시험 나와. 몇 년? 5년. 동산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죠? 그래서 5년, 3년인데 동산 뭐라 됩니다? 5년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돈은 없는데 자 부동산 없는데 차가 있다. BMW 이러잖아. 그러면 동산 환매할 때는 몇 년이야? 3년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우리 5년만 기억하면 돼. 5년만 현관패 해주시고 5년. 부동산 환매 몇 년? 5년.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몇 년? 5년입니다. 연장 안 돼요. 연장 안 돼. 단축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27때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약정하면 5년으로 단축된다. OX. 7년으로 약정하더라도 5년으로 단축되잖아. 맞죠? 단축 5년 이상 넘을 수가 없다 했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도 몇 년이야? 5년과 3년. 5년만 기억하면 돼. 환매 등기입니다. 매매 목적물의 부동산의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할 때는 등기, 자, 죽으시면 돼요. 시험 나왔어. 등기한 때 제3자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 딱 묶어놓으시고 다 했습니다. 법주문 내용 그대로 해놨어. 파랗게 된 거 쭉 긋고 동시해야 되고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다. 두 번째 주까지 쭉 긋으시면 되고 환매 기간은 몇 년이랬어?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환매권 등기하면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했죠? 지금 우리 아까 법조문 읽었던 거 다 그대로 다 돼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자, 환매권 실행입니다. 자, 594조. 매도인이 그 기간 내에 매매 대금과 비용을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때는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자, 그래서 기간을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간 내 대금하고 환매 대금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 말이에요? 5년 약정했는데 5년 내 환매 대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입니다. 소멸이야. 권리를 잃는다. 환매 권리를 잃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이 매수인이나 전덕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주셨는데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비인 경우 허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알아. 허여는 무슨 비? 유입비. 필요비가 유입비 나오면 X다 그랬죠? 27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도 밑에 기억 니은이 내용이고 환매권도 대위행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줄 것이고 양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위행 행사 할 수 있고 옆에 가서 공유 지분도 환매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환매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답이죠. 쭉 읽어봐. 자,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인트지.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해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1번 틀었습니다. 2번에 동시에 해야 되죠. 그리고 3번에 7년 할 때 몇 년으로? 5년 단축이고. 자, 4번은 뒤에 가면 배웁니다. 환매 등기 경유할 때 나대지 나오면 법정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배울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판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자, 이제 교환 갑니다. 교환. 자, 교환. 임대차는 안 합니다. 임대차는 이제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거는 특별법 할 때 할 겁니다. 자, 봅시다. 교환. 교환은 뭔데요? 바꾸는 게 교환이지. 내가 갖고 있는 이 건물과 을이 갖고 있는 이 토지를 바꾸는 게 뭐라고? 교환입니다. 교환의 시험의 포인트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시키기다. 이게 포인트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3억짜리인데 여기에 2억짜리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 차이 나지? 그럼 1억이란 금액을 보충해야 되지? 이게 무슨 금이다? 보충금이다. 그럼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된다라고 끝이야. 그게 끝? 고생했시오.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교환계약이 문제 나오면은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맞죠? 자, 위험부담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쌍무계약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의만 빨리 가봅니다. 이거 끝이에요. 596조 한번 봅시다. 교환은 당사자 상방의 금전 이해 재산권입니다. 내가 재산권 등기했는데 금전이 들어오면 매매야. 금전 이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고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구시고 현관펜,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시계약이다. 옆에 기출주문 있죠? 32에 작년 시험 나왔던 거야.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시계약이다. 안 어렵죠? 그걸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효력에 갑니다. 28일 때 나왔던 건데 597조 봅시다. 당사자 일방이 존저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금 지급에 약정을 할 때는 그 금전에 대해서 매매대금, 보충금은 뭐가 적용된다고?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옆에 기출주문 바로 있죠? 작년 기출 문제. 일방이 금전의 보충금을 지급하는 경우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유상계약이니까 바로 밑에 기출주문.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 책임집니까 아닙니까? 지다. 금의가 있다. 빗물이 샌다. 고쳐달라고 할 수 있다.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니까. 자, 담보 책임은 무상계약일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공짜로 줬는데 빗물이 셉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화해서 아버지 고쳐주세요. 안 하면 계약 당장 해지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돌려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상계약일 때만 돈 주고 샀을 때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공짜로 받았을 때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다가는 맞아 죽는데 재산 뺏긴데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됐죠? 자, 옆에 가서 이제 임대차도 뭐예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시계약입니다. 자, 다음 주에 요거 합니다. 임대차하고 주임법, 상임법 해가 민사특별법 다 끝낼 거예요. 다음 주가 무슨 날입니까? 수요일이 또 무슨 날이야? 선거지, 선거. 통합수업 할 거고 그때 민사특별법 끝내보자고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임대차 간단히 정리하고 주임법, 상임법 나가도록 할게요. 쭉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진도 그대로 연달아서 갈게요. 네, 알겠죠? 자, 주임법, 상임법은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주임법, 상임법하고 민사특별법의 내용은 수요일 날 딱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 빨리 마쳐도 되겠죠? 5분이나 빨리 마치네. 5분이나 늦게 빨리 마치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뵙겠습니다.